가져오고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키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폼에서 하는 거니까 콘솔.점 리드 라인으로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콘솔 프로그램만 콘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치? 콘솔 프로그램은 콘솔에서 가져오지만 우리는 이제 윈도우 폼 프로그램이니까 폼에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콘솔.점 리드 라인을 쓰는 게 아니고 저 컨트롤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더블 값으로 W는 텍스트 W 값에 텍스트 W라는 컨트롤에 있는 텍스트 속성, 눈에 보이는 글씨 이 값을 이게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텍스트 속성이니까 얘가 스트링인데 얘를 W로 번역해줘. W로 parse해서 가져온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얘는 콘솔.점 리드라인 한 거를 W로 parse해서 썼는데 얘는 텍스트 W에 있는 글자를 W로 parse해서 쓰겠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W는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 W는 그 다음에 이제 H 키를 가져올게요. H는 더블점 parse 텍스트 시점 x 텍스트를 가면 2022 버전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인공지능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크릿한 글씨로 써주거든요. 그거 그대로 받아 쓰려면 탭 치면 다 받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키는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값을 가져왔으니까 이제 BMI를 계산하면 됩니다. 더블 BMI는 최종 W 나누기 키의 제곱이니까 H 곱하기 H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은 끝났고 어제 짠 프로그램 잠깐 가보면 이 계산이 다 되면 얘를 콘솔.점 라이트 라인에서 썼었잖아요. 콘솔 프로그램이니까 콘솔.점 라이트 라인을 썼지만 지금은 폼 프로그램이니까 폼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디다 표시할까요? 여기서 보면 요 BMI equal이라고 쓴 데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BMI equal이라는 데에다가 표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게 컨트롤의 이름은 뭐냐면 얘를 눌러보면 LBL BMI였죠. LBL BMI. 그러니까 여기에서 LBL BMI의 텍스트 속성을 BMI 계산한 거를 문자열로 바꿔서 처리하면 된다. 그럼 이제 결과만 나오니까 이 앞에다가 다운표에서 BMI equal이라고 써주고 플러스 해주면 문자열이 연결돼서 처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여기로 오는데 여기에서 텍스트 W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W로 번역해서 W에다 집어넣고 텍스트 H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서 W로 번역을 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 값을 H에다 집어넣고 BMI는 W 나누기 H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고 이 계산한 결과는 LBL BMI 텍스트 속성에다가 BMI equal 뒤에 숫자를 붙여서 표시를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BMI.toString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toString은 뭐지? 문자열로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것도 뒤에 toString만 붙이면 다 문자열로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실행을 해보죠. 실행. 그러면 여기에 키를 넣고요. 그다음에 체중을 넣고요. BMI 계산을 누르면 이렇게 글씨 계산이 된다.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이 짠 첫 번째 윈도우 폼 프로그램이다. 비주얼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 만든 프로그램이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 할만하지. 좋아? 할만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프로그램을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어저께 나눠준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였었고요. 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한 거고 요약을 하면 C, C++, C샵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카메라 이쪽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콘솔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콘솔로 해가지고 C, C++도 했었고 C샵도 했어요. 그리고 폼 해봤어요. WPF는 아직 안 했어. 폼까지 해봤고 입출력 할 때 리드 라인, 라이트 라인 쓰는 거. 그 다음에 형 변환할 때 펄스라는 함수를 쓴다. 더블점 펄스 이렇게 쓴다는 얘기. 폼 디자인 할 때는 컨트롤들을 배치시키고 속성을 바꿔준다. 이런 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짤 텐데 나랑 같이 짠 프로그램들 윈도우 비주얼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다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디자인해서 캡처해서 그다음에 소스 코드 갖다 붙여서 블로그를 잘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의 샘플 내가 보여주면 내 거를 소개를 해주면 여기에 보면은 시리즈의 요게 C샵입니다. C샵에 BMI 계산기 한 거를 보면 어딨나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알겠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BMI 계산기 짰으니까 BMI 계산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해서 꼭 디자인부터 다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내가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보고 점수를 체크를 해서 보고서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를 따로 내지 않고 블로그에다 쓰면 된다. 블로그 주소는 나한테 보내줘야겠지. 그치? 블로그 주소는 오늘 과제에 제출하라고 할게요. 블로그 주소는 거기다 제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야 이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바꿔보자. 우리 화장을 좀 해보자.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얘를 나는 화장할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요거를 전체를 블록을 잡고요. 블록을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텍스트 폰트 속성이 있습니다. 폰트 속성. 폰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 이거를 맑은 고딕으로 씁니다. 맑은 고딕으로 쓰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고요. 야, 이 배경 화면에 색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얘가 요거가 선택이 됐을 때 요 폼이 선택이 됐을 때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나오죠. 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눌러서 시스템 사용자 지정 시스템 사용자 지정 해가지고 이 색깔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글자도 크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크기도 크게 바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 대면 될수록 안 이쁘더라. 손 대면 될수록 그냥 디폴트가 제일 이쁘다. 어쨌든 배경 정도는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BMI 계산기가 키가 180인 사람이 체중이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BMI는 20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속성 바꾸는 거까지 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요 과정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디자인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손으로 스케치를 하든 뭐 파워포인트로 그리든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얘를 홈 디자이너에 가서 디자인 창에서 전부 디자인을 하고 속성들을 원하는 대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어디에서 생기나 봐서 이벤트가 버튼에서 생기면 버튼에서 처리를 해주는 이벤트 처리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1교시 끝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2교시 수업은 4시부터 윈도우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한다. 왜? 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나? C#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으면 못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의 자동 완성 기능이나 도움말 기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단넷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써야지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보면 뭐 이런 것들 뭐 샌더가 뭐고 이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그 나중이 되면 아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알지만 처음부터 저건 뭐지 하고 따져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져.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감사히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프로그램 하는데 더 집중을 하다가 시간 지나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하는 걸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얘기한 것처럼 솔루션 단위가 있고 프로젝트 단위가 있다.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 단위예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는 다 프로젝트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 안에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만들지 않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파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BMI 얘를 이제 우리가 짰잖아요.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누르면 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짠 디자이너에서 짠 프로그램,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그거 외에 요거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프로그램.cs라는 메인 파일, 그 다음에 뭐 리소스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들어가 있어. 프로젝트 안에는
내가 만든 소스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그만큼 이제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C샵은 메인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문자 메인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대문자 메인이 없잖아요. 우리가 짠 프로그램에 보면 여기 대문자 메인은 어디가 있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젝트 밑에 있는 program.cs에서 STA thread라는 이 꺾기 가로 밑에 메인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죠. 만든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면 application.enable visual styles라는 함수를 자기가 실행을 시켜. 이건 뭔지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set compatible text rendering default라는 것도 실행을 시켜. 그래야 윈도우 화면에 우리가 작업하는 그런 윈도우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pplication.run 실행을 시키는데 뭘 실행을 시켜요? new form 1 했어요. new form 1 했으니까 뭐예요? form 1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걔를 실행시켜, 이런 뜻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들이 안에 당연히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디자이너에서 디자인하고 코드 짠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실행이 되지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숨어 있어.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프로그램 하는 거에 집중을 하자.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의 종류가 우리가 어저께 BMI 짠 콘솔로 C샵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렇죠? 오늘 폼 프로그램을 하나 짜본 거예요. BMI 계산기.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중간고사 지난 다음에 WPF라는 방식으로 또 짤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프로그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뭐야? 폼하고 WPF 두 가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짜다가 디버깅 할 때 F1하고 F11 키를 누르면서 디버깅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할 때 사용해야 됩니다. 윈도우 프로그램 하는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디자인을 한다. 디자인을 하는데 이게 윈도우 폼이든 아니면 WPF든 디자인을 한다. 물론 그 비싼 스탠드를 왜 그렇게 쓰고 있냐? 이렇게만 돌리면 되는데. 네. 걔를 풀어야지 들어가지. 여기 묶어놔 있죠. 뭐가 돌릴 게 많아가지고. 돌릴 게 많지.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컴포넌트.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러한 디자인 요소들을 용어를 뭐라 그랬지?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컨트롤 중에 많이 사용하는 공형 컨트롤. 컨트롤 중에서 우리 3개 써본 거예요. 레이블하고 텍스트 박스. 2개밖에 안 써봤구나. 버튼 3개 써본 거야. 한 100가지도 넘게 있어요. 그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 위치를 시킨 다음에 속성을 바꿔준다. 텍스트 속성을 바꾸기도 하고 뭐 사이즈 속성, 색깔 속성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디자인을 맞춰놓은 다음에 했던 거. 그 다음에 이벤트를 설정을 한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계산을 하는 거니까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하는데 그 추가하는 것도 더블 클릭 하나로 작업을 해준다. 더블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코딩을 C샵으로 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우리가 더블 클릭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함수 이름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btn bmi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는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찾아보면 이 디자이너.cs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디자이너.cs에 들어가 보면 디자인한 것들이 쭉 여기 들어가 있는데 레이블, 텍스트 박스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버튼에 보면 여기에 보면 this 버튼 bmi 클릭에 플러스 이퀄 클릭하는 이벤트에 new system invent handler this btn bmi 언더로 클릭 요게 함수 이름이에요. 조 이벤트 함수가 우리는 더블 클릭을 했는데 이 디자이너.cs 파일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치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여기 포인트의 위치, 사이즈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다 손으로 자르면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디자인 창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 했고요.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열어보죠.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해. 천천히 하는 게 좋으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빠르면 빠르다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든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라고 얘기하든지. 빠른가? 네. 빠르냐? 좀 괜찮냐 아직까지? 수아야 괜찮냐? 빠르냐? 조금 빨라? 더 천천히 할까? 수아만 하면 다 하지. 수아하고 희연이만 하면 다 하는 거야.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출력 포맷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출력 포맷 쓰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쓴다. 우리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쓰고 그 외에 많은 기능들은 인터넷이나 내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거를 포맷을 진짜 좀 잘 쓰고 싶은 사람은 그걸 참조해서 쓰면 되는데 너무 많아. 포맷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if else문 사용하는 방법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MI 계산기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출력 방법이 우리 교과서에 6장, 7장, 8장에 써 있어요. 콘솔 프로그램용으로 출력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C 언어 생각해 보면 C 언어에서 printf 한 다음에 %d 하고 콤마 찍고 뒤에 변수 이름들을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아요. 똑같이 포맷을 이렇게 써주고 뒤에 변수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그 값들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console.writeLine 12하의 소수하고 0, 1, 2, 3 이렇게 써놨죠. 0, 1, 2, 3이 C 언어로 얘기하면 %d, %d 4개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 0이면 제일 첫 번째 값, 1이면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2면 세 번째, 3이면 네 번째 이런 값들을 이 자리에 대응해서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출력하면 12하의 소수하고 2, 3, 5, 7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렇게 포맷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저 포맷을 console.writeLine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만들 때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콘솔 프로그램을 안 짜니까 console.writeLine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 쓰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지. 비주얼 프로그램 할 때는. 비주얼 프로그램 할 때는 예를 들면 primes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스트링 타입인데 얘는 string.format이라고 써주고 여기에 쓴 거랑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2하의 소수는 0, 1, 2, 3, 4 이렇게 써주고 2, 3, 5, 7 이렇게 써주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콘솔 프로그램이라면 이렇게 쓰면 될 거고 내가 윈도우 폼 프로그램이라면
윈도우 폼 프로그램은 레이블 원점 텍스트는 요 프라임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포맷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 내가 책에다가 정리를 열심히 해놨는데 저거는 더 많아. 더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저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문자 두 개를 출력할 때 V1, V2를 출력해 그러면 콘솔 라이트 라인 V1, V2 이렇게 하면 에러. 이렇게 하면 써줘야지 되는데 안 써줘. 그래서 문자열로 바꿔서 쓰거나 V1 이퀄 플러스 V1 얘는 문자열이고 여기는 숫자니까 문자열 더하기 숫자는 하나의 문자열이 되죠. V1 뒤에 이 값을 붙여주고 콤마 한 다음에 V2 이퀄 써주고 이 값을 붙여주는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앞에서 쓴 것처럼 0, 1 이걸 써서 다운표 안에 V1은 0, V2는 1 이렇게 써가지고 이 변수들이 각각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든지 아니면 달러 표시를 써서 V1 이퀄 가로 안에 V1 하면 이 V1 가로 안에 있는 V1은 V1의 값을 써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한 건 세 번째가 제일 간단하죠. 세 번째가 제일 간단하고 두 번째 것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형식 지정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로라는 걸 썼잖아요. 제로라는 즉 가로가 그냥 제로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제로 이렇게 써주고 다운표 안에 그래서 뭐 x 이렇게 하면 x 값이 제로에 할당이 돼서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로 다음에 이렇게 콜론하고 C2 이렇게 써주면 C라는 거는 커런시의 약자예요. 커런시 통화 돈 표시하는 그 커런시의 약자고 값을 돈 표시하는 형태로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찍어줘요. 그렇죠? 달러를 쓰면 달러 점점점 이렇게 쓰고 원 표시로 하면 원 점점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런 게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이런 거 찾아보고 써야지. 보통 때 잘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제로 첫 번째 거를 써주는데 20:F2 이렇게 써줄 수도 있다. 20은 뭐야? 자릿수야. 20자리를 차지하게 써줘. 그런데 소수점 밑에는 두 자리로 써줘. 이런 뜻입니다. F2 같은 건 많이 쓰죠. 소수점 많이 쓰니까.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찾아보고 쓰세요. 찾아보고 소수점 밑에 두 자리 어떻게 쓰지? 교과서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쓰면 돼.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포맷이 커런시만 있는 게 아니라 n 요건 이제 숫자 표시해주는 일반적인 포맷이고 f 소수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0번째 값을 n 포맷 n 양식으로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써줘라. 얘는 첫 번째 0, 1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두 번째 값을 F3 소수점 밑에 세 자리까지로 써줘라. 얘는 세 번째 값을 2니까 세 번째 값을 8자리로 써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8자리로 쓰면 123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8자리를 차지하고 123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앞에는 다 빈칸이 되는 거고. 그죠? 만약에 5라는 값이 8자리로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릿수를 딱 맞춰서 써준다. 근데 요거를 라이트 라인 안에 요 포맷을 써도 되고 스트링 포맷으로 똑같이 써도 되고 투 스트링은 뭐든지 문자열로 바꿔준다 그랬어요. 투 스트링으로 써도 된다. 간단히 쓸 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써주면 1234.56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에 세 자리마다 콤마 하나씩을 찍어주고요. 소수점 밑에 두 자리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포맷에 맞춰서 출력하는 그 양식이 굉장히 많이 있다. 다 외워서 쓰기도 힘들다. 많이 쓰는 것만 쓰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BMI 계산기를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뭔가 문법을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어져, 그렇지? 힘들죠. 저런 외울 필요는 없다. 요즘 시대에 저걸 외울 필요는 없다. C 언어 같은 거는 워낙 기초적인 언어니까 좀 많이 외워야 되지만 C# 같은 거는 일단 외우기가 어려워. 외우기가 너무 복잡하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면 C#으로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도움을 받아서 짤 수밖에 없다. 자, 이제 판정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판정 기준. 내가 BMI를 계산을 했더니 25.3이야. 25.3? 25.3이면 여기네. 아니네. 여기네. 경도 비만이다. 라고 써주자. 내가 해봤더니 43이 나왔어. 43? 너 고도 비만이야. 이렇게 써주자. 그거는 이제 요 20, 25, 20, 25, 30, 45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면 이렇게 수정할게요. 얘를 요거는 BMI가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니까 얘를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만 써주고 그리고 판정을 내려주자. 그리고 판정에 따라서 얘의 색상을 바꿔주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고도 비만 그러면 새빨간색으로 써주고 경도 비만 하면 뭐 노란색 정도로 써주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소스 코드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짠 포먼 요거에 이 포먼의 디자인 창에서 F7 키를 누르면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F7 키. 이 부분에서 계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계산을 했더니 BMI가 얼마라는 게 나왔어. 여기에 나왔어. 그래서 저 BMI가 20보다 작으면 25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뭘 써요? 이 부분을 쓰면 되겠다. 부분을 쓰면 되는데 판정 결과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픽처 박스도 있어야 되니까 디자인도 좀 바꿔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디자인 창으로 갑니다. 여기 form1cs.design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으로 가고 요 옆에 있었던 도구 상자를 꺼내주겠습니다. 도구 상자를 클릭하고 핀으로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BMI 밑에 얘를 복사합시다. 얘를 Ctrl CV 여기다가 갖다 놓고 얘는 한정 텍스트 속성을 한정 콜론 여기 써주죠. 한정 콜론. 그다음에 여기에 픽처 박스를 하나 갖다 놓을게요. 픽처 박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픽처 박스. 픽처박스는 픽처박스 중에 첫 번째 거니까 픽처박스 1이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 됐습니까? 얘 이름을 써줘야겠다. 얘 이름이 있어야 프로그램에서 써먹으니까. 그래서 LBL 판정이라고 된 거를 LBL 리절트 이렇게 할까요? LBL 리절트라고 바꿔주죠. 얘를 누르고
네, 레이블 3로 돼 있는데 지금 이름이 레이블 3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LBL 리절트라고 쓰지. 얘는 그냥 픽처박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픽처박스는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얘 계산한 곳으로 가죠. 얘 더블 클릭하면 다시 가겠죠. 얘 도구 상자는 닫아놓고 더블 클릭해서 가면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부분에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if BMI가 20보다도 작으면 BMI죠. 20보다도 작으면 LBL 리절트점 획득은 한정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죠. 이라고 써 있는 뒤에다가 저체중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픽처박스 원점 백그라운드 백클라는 칼라점. 지금 내가 하는 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가 코딩하는 거 한번 보세요. 픽처박스 할 때 PI 하면 벌써 픽처박스 1이 나오죠. 탭을 누릅니다. 픽처박스 1점 백칼라 자동으로 나오죠. 칼라점 화이트도 자동으로 나오죠. 칼라에 점만 쳐주면 색깔들이 쭉 나옵니다. 칼라점 얘는 저체중이니까 파란색으로 씁시다. 블루. BMI가 20보다 작으면 한정을 저체정으로 해주고 색깔을 블루로 바꿔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else if 하면 되죠. else if BMI가 이제 25보다 작으면 얘를 두 개를 복사해 가지고 갑니다. 복사해 가지고 가서 그래서 얘는 정상 수준이 되고 얘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그린으로 합시다. 그린으로 바꾸죠. 또 복사합시다. 그대로 복사해서 이거는 30보다 작으면 온도 비만 얘는 옐로우로 하죠. 옐로우 노란색. 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40보다 작으면 40보다 작으면 비만이고 비만인 오렌지색으로 할게요. 그렇지도 않으면 또 복사해서 그렇지도 않으면 else 이제 고도 비만이 되고 얘는 레드로 그래서 그럼 이제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가지고 우리 고도 비만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키는 170인데 체중이 158kg다. 고도 비만이겠죠? 고도 비만. 빨간색. 소수점 밑에 두 자리를 안 바꿨네요. 그렇죠? 소수점 밑에 소수점 밑에 두 자리 어디서 바꿉니까? 여기죠. 텍스트 여기 BMI 2 스트링 건데 여기에다가 이걸 써주면 됩니다. 샵 이렇게 써주면 소수점 밑에 두 자리라는 뜻이 돼요. 아까 이거 있었죠? 요거 어디였습니까? 커스텀 지정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샵 이렇게 써주면 소수점 밑에 두 자리만 나타난다. 써주고 이번에는 키가 170cm인데 체중이 50kg라고 합시다. 50kg. 그러면 얘는 저체중이다. 16.9까지만 나오네요. 90이 아니고 51이라고 해볼까요? 17.24. 소수점 밑에 두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못하고 있나? 지금 색깔이 원독이 뭐라는 거야?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빨간 같이 지는 거 없어. 같이 지는 거 같이 있는 거 디자인이 나왔어요. 아까 처음부터 시작부터 같이 갔어. 세워서 불러야지. 다음에는 나를 불러서 뭐또 이저 비주얼 프로그램 수업 시간에 디자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쭉 하다가 지금은 간단하지만 뒤에 가면 막 페이지 프로그램을 한단 말이에요. 앞에서 하나 놓치면은 그다음부터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세워야 돼. 잠깐만 그리고서 선생님 이거 좀 봐주세요. 빨리 거기까지를 쫓아온 다음에 또 나가야 돼. 알았지?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빨리 하니까 잠깐만 하고서 세워야 돼. 그래서 우와 이건 뭐야? 오? 우와 디자인 좀 합니다. 어이구 디자인 좀 합니다. 디자인을 다시 갔어. 너는 지금 다 아니 못했어? 왜 못해? 쉬운데. 너는 너 혼자만 하면 되겠냐? 옆에 있는 친구를 좀 같이 해야지. 뭐 혼자만 여기 신났다고 하고 있어. 내가 뭘 잘못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여기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 내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면 그 얘를 더블 클릭했어. 여기 더블 클릭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할 필요가 없는데 잘못해서 더블 클릭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죠? 저 픽처 박스에 이벤트 코드 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소스 코드에 가보면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이런 게 여기 픽처 박스 생기고 폼1 생기고 그래. 그래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워야지. 그러고 이렇게 지워버리잖아.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꼭 고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선택을 하고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계속 할까요? 아니죠. 이거 고쳐야 되니까 아니요 누르고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나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 첫 번째 이 빨간색 첫 번째 걸 눌러보면 픽처 박스 1 언더바 클릭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죠? 너 픽처 박스 1 이벤트는 만들었잖아. 이벤트를 만드는 순간 등록이 된다고 그랬지 아까 디자이너 파일에. 거기는 등록돼 있는데 너는 여기서는 지워버렸네? 그 파일 못 찾겠는데?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요 자리로 갑니다. 여기 픽처 박스 1 빨간색 밑줄 가 있는 얘를 지워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폼1 로드도 있죠. 폼1도 얘도 지워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 단넷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죽음이야. 엄청난 일을 엄청나게 생산성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 가서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가면 전부 다 C샵을 씁니다. C샵을 안 쓸 수가 없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배우는 게 윈도우 폼이고 앞으로 이제 배울 게 WPF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윈도우 폼이 먼저 생겼어.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윈도우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 근데 지금 새로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은 WPF로 많이 해. 왜냐면 WPF 더 멋있어, 더 이쁘고. 그러니까 두 개가 비슷한데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해봐야지 돼. 그래서 폼과 WPF 두 가지를 다 해보겠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엄청 재밌죠? 나만 재밌나? 나만 재밌나? 이거 WPF니까 좀 넘어가고 136장에 WPF 한번 맛보기 해볼까요? 해볼까?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죠. 136장입니다. 교과서 136장에 있는 건데 요런 거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면 로그인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거를 판정해주는 그런 창을 하나 만들고 싶어. 원래 이 창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어요? 백엔드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지. 근데 우리 아직 데이터베이스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흉내만 내보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ABCD고 패스워드가 1, 2, 3, 4면 성공이라고 써주자. 그 외에는 실패라고 써주자. 알겠죠? 자, 시작.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출발은 같이 해볼까요? 다섯 번째 프로젝트. 솔루션에서 추가. 잘 따라서 하세요. 솔루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추가 새 프로젝트. 자, 윈도우 폼스 앱의 단넷 프레임워크입니다. 다음 이름은 다섯 번째니까 005 로그인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여기다 만들어봐. 아까처럼 이 도구 상자 꽂아놓고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은 나한테 물어봐. 여기 좀 기다려. 이게 공룡.
나보다 더 빨리 하는데? 어마어마한데? 얘를 꽂아. 왜냐면 거기 그거 같은데 피만 꽂아. 잘했네. 너무 뒷다리 좀 쳤냐? 뭐 했냐? 연습한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강의하지 않을 때는 꺼보세요. 얘도 그냥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써야겠네. 쓰고 얘는 세 번째 거 얘도 텍스트 박스를 복사해서 쓰고 얘는 버튼을 하나 가지고 버튼 크기를 맞춰주고 얘는 ID라고 쓰고 얘는 패스워드라고 쓰고 얘는 ID가 들어가 있는 상자니까 이름을 바꿔줘야죠. 프로그램에서 써야 되니까 네임 속성을 찾아서 얘는 녹화해 주세요. 얘는 네임 속성을 찾아서 텍스트 네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임. 얘는 텍스트 네임이 아니라 텍스트 아이디라고 해야겠다. 텍스트 아이디. 얘는 텍스트 패스워드. 그 다음에 얘는 버튼인데 로그인이니까 DM 로그인. 그 다음에 얘는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인데 이름 로그인 성공하는 거니까 텍스트 리절트라고 합시다. 결과값. 텍스트 리절트로 하는데 얘는 글자를 쓰지는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게 하는 여기에 보면 read only라는 게 있죠. 세 번째 텍스트 박스에 read only 속성을 true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럼 얘는 글자가 써지긴 하지만 내가 입력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얘는 로그인이라고 쓰고요. 다 됐네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전체를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서 폰트를 맑은 고비기로 해줄까요? 크기는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다. 이 패스워드 상자에 가서 패스워드는 눈에 보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여기 패스워드 캐릭터라는 게 있죠. 패스워드 캐릭터 얘를 뭘 써주면 별표를 써주면 되나? 한번 해봅시다. 별표로 바꿔줍시다. 패스워드 캐릭터를 실행해보면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해서 실행하면 여기 별표가 나오네. 동그라미가 안 나오고 동그라미가 어떻게 넣어줘야 되지? 동그라미 찾아야지 뭐. 별표 대신에 미음 한글로 미음을
한자 키를 누르면 여기 네모 동그라미 여기 있죠. 요 1번 동그라미 거기 네모 한글로 미음을 치고 한자 키를 누르면 요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그래서 교수님 방금 그거 이름이 뭐라고 하시는 그거 다시 한번 할게요. 패스워드에서 패스워드는 눈에 보이면 안 되니까 패스워드 캐릭터가 있죠. 패스워드 캐릭터에 한글로 미음이라고 칩니다.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가 나오죠? 그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은 끝났고요. 이것도 이름도 폼의 이름도 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얘도 로그인으로 바꿔주죠. 그다음에 이제 로직은 패스워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잖아요. 요걸 얘가 버튼이 눌렸을 때 체크하는 거니까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그래서 간단하죠? if 텍스트 id 점 텍스트가 a b c d이고 동시에 and 텍스트 패스워드 점 텍스트가 1, 2, 3, 4이면 이거죠. 이게 1, 2, 3, 4이면 이렇게 됩니다. 두 줄을 써줄게요. 1, 2, 3, 4이면 어떻게 된다? 텍스트 리절트 점 텍스트에 로그인 성공 이걸 써주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기존한 거죠. 복사해서 실패. 이렇게 써주면 된다. 프로그램이 요만큼이야. 프로그램.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내가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다른 것들은 너무 복잡해서 쓰지를 못해. 외워서 쓸 수가 없어. 디자인하고 속성들 다 바꾼 다음에 이벤트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 처리한 소스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조금 잘 이해를 못했다면 교과서를 꼭 보세요. 교과서에는 그래도 아주 지루하게는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씩은 내가 딱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